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실망감을 줬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이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이 맹목적인 감싸기에 대한 사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은 왜 사과를 하냐라고 반발을 해서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송 대표의 사과 내용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대표의 사과,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들어봤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당의 반응도 공히 전해드립니다. 송 대표는 조국 장관의 의혹이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고록 또한 반론 요지서쯤으로 이해한다고 하니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조 장관을 엄호한 연장선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 대표의 사과에 영혼은 없었습니다. 말의 성찬,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와 야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예. 송영길 당대표에 대한 사과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평가도 엇갈리고 있고 야당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송 대표의 어제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달에 이미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한번 사과를 했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어제 또 사과를 했는데, 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나 그 뒤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출간한 책에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졌고, 문제는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제 부동산 문제, 백신과 집단 면역의 문제, 그리고 내로남불, 그리고 은행 불일치의 문제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야3당, 이 정의당까지 포함한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의 반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은 조국을 일개 잡범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였다. 사과를 하긴 하셨는데 꼬리 자르기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참새 깃털보다 가벼웠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조국 나를 밟고 가라는 심정이라면 지금은 침묵의 시간을 택했어야 했다. 라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까지 정의당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사과에 대해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 야당에서 박정아 전 청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상대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반발할 것도 없고, 저희는 오히려 상황 자체가 이렇게 가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조국 논란이 있는 게 저희 당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변화의 물결과 오히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쉽게도 시작은 단어는 이렇게 돼요. 송영길 대표께서 다시 한번 사과, 통렬하게 반성,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니 이러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책에 대해서 언론의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일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냥 반쪽 사과,
껍데기 사과, 말뿐인 사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민주당이 송영길 새 대표의 지도부가 오면서 한 달 지나면서 한 세 번째 고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두 번째는 당신께서 직접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과정,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인데 끝내 강성 지지자들의 고비를 못 넘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와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여기서 과연 지도부는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리고 지금 또 대권 주자 간에도 반응이 좀 다른데 그 대권 주자 간의 이 서로 다른 반응들이 향후 청와대의 관계, 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대목 아닌가라고 어제 봤습니다. 야당을 대표해서 박정하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당이 나서서 왜 사과를 하느냐라는 사실상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줘야 된다. 오늘 오면서 조사해보니까 한 15만 권 정도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최고의 대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들을 하나씩 좀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한 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좀 재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대표는 통렬하게 사과했는데, 당 안에서 김용민, 정청래 의원 등은,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당원들만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는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데, 특히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반발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김용민 최고위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 강성 친문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서도 이제 강성 친문이라고 불리는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두고 송 대표 사퇴해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하느냐. 조국에 대한 의리도 못 지키는 민주당이다. 조국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 이런 이제 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사과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근데 사과는 엉뚱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바로 보신 것처럼 그런 강성 친문들의 어떤 반발에 결국은 어정쩡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몰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진단이 왜 정확했냐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민주당 태도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다라고 진단을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나고 나서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굉장히 해괴한 논리를 통해서 어떤 비리와 부도덕을 옹호하고 상식과 규범을 파괴하고 이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했던 거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결국 어제 사과는 조국 전 장관이 그토록 사과했던 걸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그야말로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젊은이들한테 좌절에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사과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절대적인 도덕성이 붕괴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경청을 할 때도 송 대표에게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조국 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사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 여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사과도 똑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지금 강성 친문들에게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다소 밀려난 듯한 이런 모습인데, 어제 송 대표 사과가 어떻게 보면 대선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쉽게 느낀 국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대한 야당과 송영길 당대표의 평가도 다를 뿐더러, 송영길 당대표는 사과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냐라는 논란을 이재명 기자가 꺼내 들었는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4명입니다. 많죠. 예. 이게 174분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A부터 Z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당에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만 이제 어제 당원 게시판 저도 봤는데 예.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우리 당 지도부가 당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당원들을 만나 나가고 또 이분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과가 맞다. 사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야당의 논평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전직 당대표와 그리고 현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연달아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조국 전 장관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게 시작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끝은 정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십 년간에 걸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견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다오라는 이 국민들의 열망으로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여기에 저항하는 윤석열 총장 등등 해서 검찰의 특권을 이제 뺏기지 않으려는,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이 타겟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내로남불과 은행 불일치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검찰 개혁으로 시작한 것이 정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현상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